안녕하세요. 뉴데일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8번째 백범 김구 선생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엔에서 한국 총선거 감시위원단을 구성해서 남북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가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두 여걸의 이야기, 이명신 씨와 모윤숙 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로에 힘입어서 한국 남북한 통일 독립정부가 드디어 구성되게 되는 찰나에 뜻밖에도 백범 김구 선생이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화면을 보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 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는가? 오늘의 테마입니다.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정수석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다.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 해방되는 1945년까지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김구가 주석이 되어서 25년 이상 굳게 지켰죠. 그런 분이 막판에 와서 대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김구가 국부? 국부는 뭐죠? 나라를 세운 사람 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에는 파운딩 파더스, 나라 건국 아버지들이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숫자가 많죠. 그 중에서도 으뜸은 조지 워싱턴이 국부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보면은 국부가 누가 돼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국부가 김구 선생이고 이승만은 국부가 아니래요. 특히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효창공원에 백범 기념관을 거창하게 세우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백범 김구의 좌상을 하얀 대리석으로 아주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잘 모셨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국부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건국에 공로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대접하는 건 마땅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부가 김구?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사람을 국부로 모시자. 이승만은 국부가 아니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간 논문, 책, 교과서, 각급 학교, 역사 교과서, 교육. 김대중 정권이 백범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이 백범일지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했죠. 각급 학교는 물론 60만 국군 장병들에게도 꼭 읽어야 할 책으로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구에 대한 김구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김구의 마지막 선택, 말년에 유엔 결의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 총선거를 반대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추앙하는 불굴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백범일지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조선 왕조 계급 독재가 참 참혹했는데 그보다 더 심한 최악의 계급 독재는 소련 공산주의다. 이렇게 써놓은 분입니다. 그분이 막판에 소련이 만든 공산주의 위성국 북한을 찾아가면서 갔다 와서 유엔이 결의한 남북한 총선을 반대한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 과정을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일지처럼 보도된 내용, 여기서 기록이 나온 것을 종합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눈이 필요하시지만 화면을 좀 보시죠.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유엔의 남북한 총선 결의와 이에 대한 김구 또 김규식 두 분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일지라고 하겠습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가 한국 총선 결의안을 통과시키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내부에서 난리가 나죠. 환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으니까요. 11월 30일 김구 소련 방해로 남한서만 선거한다 해도 단독 정부는 아니다 라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남한 정부가 통일 정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일부 세인이 단독 정부 운운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다음 날 12월 1일 이승만 남북한 총선이 시급하다. 남한만이라도 과도정부 세워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정부가 출범하면 이 과도정부는 즉각 해체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맞장구 치듯이 김구도 말합니다. 이승만 박사와 나의 주장이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 그 다음날 12월 2일 이승만의 한민족 대표회의라는 단체와 김구의 국민의회라는 단체가 통합을 발표합니다. 왜 이제 와서 통합을 하느냐? 그동안 이승만은 김구를 설득하고 무지 설득을 했어요. 무엇을 설득했느냐? 김구는 임정봉대론을 주장했어요. 임정봉대, 임시정부를 받들어 모신다. 김구의 생각은 미국 군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소련과 협상, 미소 공동회의를 열어서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운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우리 정부는 우리 손으로 세워야지. 임시정부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우리 임시정부가 곧장 집권하면 되지 않느냐. 미 군정 필요 없다. 이게 김구 생각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가 집권? 나도 좋지. 나도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국제정세가 급변해 있고 한반도를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다. 우리 해방은 우리 손으로 된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패퇴시키면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찾은 거 아니냐. 미국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북한의 소련을 물리치려면 미국의 힘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용을 해서 소련을 물리치고 통일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간단한 이치를 수없이 되풀이 설득하지만 김구는 일단 알았다 해놓고 또 자기 조직으로 가서 또 딴소리하고
이렇게 휘둘리니까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대세와 세계 정세와 이승만 말을 반박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결국 애쓰고 애써서 두 단체가 통합합니다. 그날 바로 그날 저녁에 한민당 정치부장인 장덕수 씨가 암살당하죠. 집으로 찾아온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다. 나가보니까 경찰복을 입은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가자마자 즉시 탕탕 총 맞아 죽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장덕수를 암살했다. 이렇게 보도됐지만 그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진짜 경찰인지 어느 누가 경찰로 위장한지 모릅니다. 자, 12월 4일 김구 통일단체 구축은 한국의 국제지위를 제고시키고 나와 이승만 박사의 남북통일, 자주독립의 목적이 완전 일치한 것을 확인해주는 쾌거다. 이런 담화를 발표합니다. 두 단체가 합쳤으니 이젠 단결해서 총선거에 임하자. 12월 10일 미 군정이 장덕수 암살 사건을 수사합니다. 거기 군정 소속 수도 경찰청장이 장택상 씨였어요. 암살 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인이 누구냐 잡아서 수사를 하던 중에 범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김구 선생이 장덕수는 죽일 놈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죽였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 경찰에서는 일단 임정봉대로를 주장해왔던 김구와 그 조직 국민의회를 암살 배후로 지목해서 수사에 나선 겁니다. 12월 13일 김규식. 김규식은 누굽니까? 이승만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중국으로 와서는 공산당과 협력했다 할까요? 아무튼 모스크바 레닌을 찾아가서 만나고 레닌 자금으로 결성되는 공산당에도 같이 하고 했던 분인데 미 군정이 보건대 김규식 씨가 중도파의 리더야. 그래서 김규식 씨와 여운형 두 사람을 좌우합작, 미국이 추진하는 좌우합작의 지도자로 내세우죠. 그 김규식이 12월 13일 뭐라고 그러냐면 소련이 유엔 결의안을 거부한다 해도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해야 한다. 강원도 산골이나 제주도에 이 정부를 세운다 해도 그것이 우리 중앙정부다. 단독정부는 결코 아니다. 여러 가지 긴 설명들을 합니다. 다음 날 11월 15일 김구 선생은 한독당, 중국에서부터 만든 한국 독립당이죠. 한독당 중앙위원회 집행위를 소집해가지고 회의 결과 유엔 감시 총선거에 참가한다라고 결정을 발표합니다. 당내 이런저런 거부와 이견의 소리를 잠재우는 거죠. 그리고 장덕수 암살 수사에 관련해서는 우리 한독당 사람들이 5명이나 구속됐는데 여기에 대한 미 군정의 성명을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11월 15일이에요. 그러면서 12월 29일까지 거의 매일 이승만 만나서 이런저런 시국대책, 선거대책을
협의하고 두 단체가 12월 2일 날 통합한 두 단체가 주동이 돼서 성공적으로 총선제 치르기로 대책을 수기하죠. 다음 화면. 그런데 해가 바뀌고 1948년 1월이 됐습니다. 1월 22일 소련이 드디어 유엔의 남북한 총선 결의안을 거부한다. 유엔 본부에 외상 그로미코가 서한을 보냅니다. 유엔 한국의원단은 1월 8일 날 서울에 들어오죠. 그래서 1월 26일 날 한국 내 대표 각 정당 대표들을 협의 대상으로 불러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이승만 만나고 두 번째로 김구를 만나죠. 이승만은 옛날부터 주장을 되풀이하죠. 소련이 거부해도 남한만이라도 과도성부 반공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유엔의 힘으로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오후에는 김구 선생이 유엔 한국의원단 국제 호텔에 묵고 있는 만났어요. 거기서 김구 선생이 예상 외의 답변을 합니다. 남북한에는 미군과 소련군을 철퇴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우리 자유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느냐. 그리고 남북한 요인 회담을 해야 되겠다. 그 요인들이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총선거를 준비하고 그 회담에서 그리고 남북한 우리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통일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남한만 선거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유엔 한국의원단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28일에 이틀 뒤에는 장문의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지시해요. 6개 항목인가인데 마지막 6개 항목에서는 남북한 주요 지도자들 연석회의 해야 되겠다. 이걸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한국 문제는 한인끼리 해결하겠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오니까 전국이 그야말로 벌집 쑤신 듯 경악, 충격 그 자체입니다. 모든 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김구 선생의 제안을 비판하죠. 비판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몇 가지만 인용해 봤습니다. 김구 씨 주장은 소련의 주장과 꼭 일치한다. 김구 씨가 소련 대변인이 된 거냐? 크레므린의 신자가 된 거냐? 김구 씨도 소련의 주장을 반대해 왔잖느냐?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뒤집다니 회개한 병고로구나. 조선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바치려는 본심이 드러났다. 민족 지도자로 존경해야 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 청년 학생 단체들도 격분합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주석이 자살, 대한민국 자살, 자기 개인적으로 자멸하는 행위 아니냐. 한국민주당 지난달에 장덕수 정치부장이 암살당한 한국민주당은 더욱 분노합니다. 이러려고 장덕수 죽였느냐? 암살 배경을 전모를 즉각 밝혀라. 난리가 났죠. 그 와중에
하지 사령관이 세 사람을 불러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 김구와 김규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 쪽에 통일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남한만 총선을 한다면 곤란하다. 이 알아보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국토를 분단시킨 역사의 반역자로 남을까 두렵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의논해보고 안 되면 그때 총선 지지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꼬리 내리는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2월 16일 북한 김일성하고 김두봉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김두봉은 임정의 임시정부에 함께 했던 공산당이죠. 김일성은 새로 등장한 새파란 젊은 놈이고, 그 편지에서 김구가 그야말로 일종의 호소문이랄까요? 아주 감상적인 편지를 길게 보냅니다. 우리 동지다. 우리 독립을 위해서 함께 풍찬 노숙, 온갖 고생을 다 하지 않았느냐. 공산당이든 공산당이 아니든 한인은 다 같은 한인. 우리끼리 만나서 풀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주 감상적이고 간곡한 편지를 보내죠. 열흘 뒤 2월 26일 드디어 UN 소총회가 남한만의 총선거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대표성이 충분하다. 인구가 3분의 2 이상이 남한에 있잖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매논, 모윤숙의 호소문이 통했던지 매논이 유엔에 가서 설득한 결과 이런 결의안을 얻어냈습니다. 매논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런데도 김구는 북한 지도자 협의하러 가야겠다 고집을 합니다. 이승만은 극구 만류하죠. 갈 테면 모스크바로 가라. 두목은 크레므린의 스탈린 아니냐. 스탈린을 만나서談판하라. 그 꼭두가시 김일성을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공산당 선전거리 놀이개감밖에 못 될 것이다. 이렇게 말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 김구의 편지를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전략을 짜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북한의 총독과 같은 스티코프. 이때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이 편지를 전달받고 스탈린과 전략을 짜죠. 김구를 활용하라. 이 시차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요게 이 편지를 보낸 시점하고 모스크바에서 검토하는 시점하고 대책을 세우는 시점하고 이게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론은 김구를 활용하랍니다. 남한 공산화에 총력을 기르고 있는데 미소 공동이 다 무너지고 유엔 결의안 통과됐고 소련도 난감하죠. 어떻게 남한을 먹지? 그러나 동유럽에서 하던 식의 공산화 작업은 계속하고 있죠. 남한 전국의 파업, 폭동. 그때 스티코프가 김일성한테 지시한 것이 이겁니다. 빨리 김구를 평양에 불러서 단정 반대 투쟁을 시켜라. 단정을 반대하는 약속을 문면으로 연설하게 하고 기록으로 다짐받아라. 딴소리하면
미국 간첩으로 몰아서 잡아 넣어라. 이게 스티코프가 김일성한테 내린 지령입니다. 동시에 스티코프는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부는 남로당을 시켜서 자금을 줘가면서 제주도 4.3 폭동을 일으킵니다. 2월 폭동, 전국 폭동이 실패했거든요. 제주도에서 4월 3일 새벽을 기해서 행동 개시. 이걸 지휘한 게 소련의 평양 사령부예요. 스티코프죠. 이 김구의 유엔 결의안 반대, 남북한 회담 제의가 있기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거물간첩 성시백입니다. 성시백의 활약상은 눈부실 지경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국회 프락치 사건, 6.25 때 성시백이 붙잡혀서 재판받기 전까지 활약한, 이것은 북한의 노동당 신문, 노동신문이 90년대 중반에 김정일이가 성시백의 활약을 대대적으로 폭로하기도 했죠. 폭로가 아니라 이걸 보도함으로써 과시한 거죠. 자기 과시한 거죠. 나도 김일성 아버지 못지않게 아들 김정일도 남한을 쥐고 있다. 이것을 북한 국민한테 과시한 겁니다. 거기에 다 나와요. 성시백의 활약상이. 김정일이가 아무리 허풍을 떨더라도 절반 이상은 맞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여기 사진을 보시죠. 스탈린과 스티코프 그리고 애송이 김일성. 왼쪽에 큰 사진은 김구가 한독당 일부와 전국의 반대 대목 이거를 뿌리치고 38선을 베개 삼아 내가 자살할지라도 꼭 가고야 말겠다. 38선을 넘어서 평양에 도착한 뒤 남북 연석회의 그걸 지켜보다가 막판에 김일성을 만나서 회담하러 가는 장면이 이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김구가 북한 갔을 땐 박헌영만 만났죠. 박헌영, 김두봉 이런 애들만 만나지 김일성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게 공산당의 항상 대표되던 전략 전술이죠. 김일성과 단독 회담을 5시간이나 했다고 그래요. 김구 선생이. 물론 그 전에 남북 대표단과 함께 회담한 적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만나달라 김구가 요청해서 만나주라. 스티코프가 오케이 사인을 내려가지고 단독 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김일성과 김구가 단독 회담을 5시간이나 했는데도 그 회담 내용 통일 협상하러 갔으니까 통일 정부를 어떻게 세운다 하는 협상 대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김구도 발표하지 않았고 북한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김구가 북한에 가자마자 대뜸 처음 나타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김구가 총각 때, 노총각 때, 30살이 다 됐을 때 결혼하려고 맞선 본 처녀가 있어요. 바로 안창호 선생의 누이 동생입니다. 황해도에서. 그 누이 동생이 또 평양에 도착한 김구 앞에 나타난 겁니다. 몇 년 만입니까? 수십 년 만이죠. 이게 또 북한의 수법이죠.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한테 혈연관계, 형제자매, 이산가족들을 내보내는
그래서 포섭하는 작전. 그때는 김구가 처음 갔으니까 김구한테 처음 그 작전을 쓴 것이 바로 안창호 누이 동생 안신호라는 김구가 맞선만 보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 사연도 재미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빼겠습니다. 결혼을 못하고 아쉽게 서로 그냥 헤어졌죠. 이 안창호 동생 안신호는 미안해서 오빠 미안해. 지금 앞으로는 오라버니로 섬길게요. 이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김구는 너무 섭섭하다. 너무 섭섭하다. 그렇게 백범일지에 써놨어요. 그 안신호 여성이 김구가 평양에 도착해서 떠나올 때까지 안내는 물론이고 호텔방 수발까지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보름 동안이에요.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5월 4일 아침까지죠. 자, 남북 대표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연석 회의도 하고 하는데 간부 회의도 하고 이 회의는 전부 소련의 각본이에요. 스티코피와 레베데프 두 사람 일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대로 이 사람들은 마코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지시합니다. 김일성의 연설문 스티코프가 직접 써서 주고 어떻게 말을 하라 코치까지 합니다. 이게 남북한 김구가 제의한 남북한 요인 지도자들 회의가 진행자는 소련군 사령부 스티코프, 현장 감독 연출은 레베데프였습니다. 김일성과 단독회담 5시간 동안에 오고 간 대화를 나중에 김일성 스스로가 일본 잡지에 인터뷰하면서 털어놔요. 일본 공산당 기관지 세계, 일본말로 세카이라 그러죠. 그 세카이 편집장 모 씨는 북한 김일성을 7번이나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거기서 김구와의 회담을 털어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투쟁할 텐데 남한에서 미 군정이나 이 우익 세력 때문에 자기가 못 견디게 되면 다시 고향 찾아올 테니까 여생을 보낼 과수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회담을 마치고 5월 4일 날 삼파선을 넘어서 서울에 도착한 김구 일행. 그런데 함께 갔던 일행 중 200여 명이었대요. 계속 추가로 평양으로 올라와가지고 남쪽에서 올라간다고 표현해야 되죠. 평양에 간 삼파선을 넘어간 친북 좌파 공산당 세력들을 포함해서 200여 명이나 됐다는데 5월 4일 날 떠나올 때는 70여 명이 북한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북한에서 살겠다. 그 중에 김원봉도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아시죠? 6.25 때 지휘했던 북한의 장관 김원봉. 그 사람은 중국 임시정부 때 김구가 영입한 공산당 강령 군무를 맺었죠. 좌익 합작정부의 장관입니다. 김원봉. 김구하고 친해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한 김구 선생이 성명을 냅니다. 내가 김일성과 대화를 해보니 북한 단독 정부는 결코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므로 나도 남쪽만 정부를 세우는 유엔 감시 총선거 이거는 불참하고 거부한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같은 회견, 같은 담화를 내죠. 대한민국 5월 10일 날 선거잖아요. 5월 4일 날 돌아왔는데 5월 10일 날 선거할 때 기자가 물어봐도 같은 얘기. 정부가 수립이 돼도 같은 얘기. 이승만은 김구를 부통령으로 뽑으려고 했어요. 또 우익 세력들이 다 김구한테 마음 돌리시고 부통령 하시라고. 국회에서 선거하지 않습니까? 재헌은 뽑은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접선거제였거든요. 김구 선생이 출마하시라고. 김구는 거절합니다. 이 정부는 얼마 못 간다. 정당성이 없는 정부다. 내가 북한 가서 보니까 북한 인민군이 20만 원 되는데 그 훈련과 무장이 대단하다. 스탈린이 맘만 먹으면은 이 새로 생긴 이 대한민국 정부 이거 얼마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정부 수립 후에 이승만이 유엔에 국가 승인을 받으려고 사절단을 보내죠. 유엔 감시 총선으로 세운 나라,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김구는 유엔 승인 반대 사절단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정부 이거 얼마 가지도 못할 텐데 통일정부도 아닌데 이거 유엔이 승인하면 안 된다. 단독정부 분단 굳어지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내서 그렇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목적이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남북 통일을 하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줄창 주장해온 이승만의 논리고 김구도 이승만 박사와 나의 주장이 똑같다. 몇 차례나 반복 확인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갔다 오더니 다 반대예요. 그러면은 김구가 북한이 이미 세워진 북한 정권을 승인하겠단 말이죠. 그 북한 정권 중심으로 통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언론이고 민심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김구 백범 이 양반은 지방 강연을 돌면서 미국을 공격하고 이승만을 공격합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 하다가 드디어 그 다음에 1949년 6월 26일 김구 백범 김구 독립운동가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왜 대한민국 임종 주석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면서 한사코 북한행을 고집했을까? 당시 제주도에서는 4.3 폭동이 한창인데 왜 그랬을까? 여기 사진으로 좀 봅시다.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이승만과 함께 반탁 투쟁을 벌여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여기 김규식 선생 사진도 있네요. 이 김규식 선생이 미 군정의 선택을 받은 거죠.
왜 임정주석인 김구를 선택 안 하고 김규식을 선택하지? 여기에 대해서 한독당은 반감이 컸습니다. 김구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게다가 장덕수 암살 사건으로 자기가 배우 인물로 지목돼서 3월 달에는 그 암살 사건 재판에 2번인가 3번인가 2차례인가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임정주석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죠.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그 모욕감, 소외감, 미 군정으로부터 소외된 소외감, 김규식 선생한테도 패배했구나. 이승만은 물론이고 나만의 내 자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충분하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4.3 폭동이 한창인데도 한삽고 북한에 올라간 경교장에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붙잡고 늘어지는 당원들, 청년들 이 대모대를 피해서 뒷문으로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이 손수건도 못 가지고 갔다는 그런 기록도 봤습니다. 그렇게 38선을 넘는 사진, 여기 오른쪽 밑에 사진 보시죠. 이게 38선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세 사람, 한 사람은 비서, 한 사람은 아들입니다. 그 의 사진이 미 군정재판소에서 증인석에 앉아있는 김구 선생. 이러한 김구 선생의 북한행, 이걸 두고 좌파와 우파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죠. 공산당은 물론이고 좌파 또는 김구 지지하는 임정 세력, 이쪽에서는 민족 통일을 위한 최고의 순교자 김구 선생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궁지를 탈출하려는 모면극이다. 종래 자기 주장을 하룻밤에 뒤엎어버리고 이거는 통일의 영웅이 되기로 작심한 변신술이다. 이런 평가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지금 김구 선생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가 쫙 갈려져 있죠. 자, 김구 선생의 마지막 순간, 탕탕탕 경교장의 총성 거목이 쓰러지다. 6월 26일 아침입니다. 여기 경교장 사진,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공사하고 있대요. 뭐 보건공사 한답니다. 그 옆에 책 표지가 보이시죠? 김구 선생을, 나는 왜 김구 선생을 사살했나? 안두희의 시역적 고민이라는 조그만 제목이 붙어 있네요. 김구 선생을 살해야 한 범인, 육군 소위 안두희. 이 사람은 한독당 비밀당원이었습니다. 한독당은 비밀당원을 별도로 조직했었어요. 이 사람은 북한에서 피난 온 반공청년 안두희. 이때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것은 안두희가 옥중에 있을 때 자술서처럼 쓴 별도의 일기 같은 거죠. 수사 진술과 달리.
자기 속마음을 있는 대로 다 썼다. 거기에 보면은 6월 26일 오전에 김구 선생 사무실에 찾아가서 논쟁을 벌인 순간들이 아주 절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약 30분 동안 언쟁을 벌였다. 문답. 왜냐? 나는 김구 선생한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따지러 갔으니까. 10가지 의혹을 제기했답니다. 그 10가지 의혹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까무라쳐요. 듣는 사람이 까무라칠 겁니다. 이거는 살인범의 변명 같아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 10가지 의혹을 가지고 따지고 덤비니까 김구 선생은 뭐야 이놈. 입 가졌다고 말을 함부로 짓거리느냐. 책을 던지고 이 펜을 던지고 뭐 잉크병을 던지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래도 이 젊은 친구가 흥분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들이댑니다. 왜 북한 가서 김일성과 회담한 내용은 한 가지도 발표를 안 합니까? 그리고 소련하고 똑같은 말만, 공산당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십니까? 별의별 추궁을 다 합니다. 흥분 상태가 돼서 있는 말 없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 역시 분노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덤빕니다. 그 순간 탕탕탕 육군 소위는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어서 총을 쏩니다. 그게 끝이에요. 참 안타까운 비극이죠. 김구 선생이 초지일관 자유독립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그야말로 민족의 영웅, 최대의 애국자죠. 물론 이런데도 김구 백범 기념관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화려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구 선생의 최후를 비롯해서 백범 독립운동을 연구한 사람들은 학자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김구 선생은 김일성 일당한테 살아서도 이용당하고 죽어서도 이용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장을 보시죠. 대륙의 굴레 5천년 자유의 바다로. 이건 이승만을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죠. 5천년 동안 중국 대륙, 중국을 상국, 천자국, 대국으로 모신 4대주의 조선 왕조 500년이 가장 극심했죠. 삼국시대는 고구려는 중국하고 몇 번이나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나 대륙은 항상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혹독한 전제주의, 아주 강고한 독재주의죠. 왕권을 이어받은 지금은 공산권입니다. 그거를 뿌리치고 자유의 바다로 텀멍 나가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세운 사람이 이승만이죠. 여기 사진과 써 있는 말들을 좀 봅시다. 다 썩은 동아줄 이걸 못 끊어. 이걸 못 끊는단 말이야. 이게 가운데 써 있는 걸 보세요. 이승만 박사가 김구를 설득하면서 내뱉은 탄식입니다. 다 썩은 동아줄. 이게 바로 대륙의 굴레를 말합니다.
김구는 구한만 1876년에 태어나서 고종 때죠. 고종 14년입니까? 태어나서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체제 왕국에서 살면서 투쟁을 몇 번 했어요. 동학투쟁, 또 의병투쟁, 계몽운동도 했고 교육도 하고. 그러나 중국으로 망명한데 임시정부에 이제 몸을 남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이 대륙의 굴레, 조선왕조 성리학의 굴레, 그 의식 위에 교육받은 인간이죠. 이승만은 19살에 배제학당 들어가자마자 자유의 눈을 뜨고 미국에 발견하고 그야말로 미국이 미쳐버린 청년이었죠. 그때부터 대륙의 굴레 안 되겠다, 우리도 미국 같은 나라 만들자, 자유의 바다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왼쪽 사진 보시죠. 임시정부 때 좌우합작도 하고, 해방 후 임정이 집권해야 된다, 임정 봉대론에 빠져있던 김구. 저 위 네 분의 사진은 임시정부 좌우합작 때 김구, 조소왕, 신익희, 김원몽 사진입니다. 그 밑에 김구가 연설하는 장면은 평양에 올라가서 4월 19일 날 평양 가서 남북 연석 회의에서 연설하는 김구. 뒤에 태극기 보시죠. 이때까지도 북한은 태극기를 썼어요. 이미 나라는 46년 해방 이듬해 2월에 인민위원회 단독정권을 세워놓고 남한을 흡수한 후에 통일정부 때 국가 선포를 하기로 작전을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이게 48년 4월 달 사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쓰고 마치 자기들이 정통국가인 양 정통성을 잡으려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남한을 속이고 포섭하려고 계속 태극기를 썼어요. 그 태극기 앞에서 김구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구의 연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연설 시간마저 스티커프 레베 대표는 제한을 했어요. 이 회의 진행 하나하나를 전부 체크하고 감독을 했어요. 자, 여기 외교 리더십 오른쪽 사진은 이승만 박사가 1933년 제네바 국제연맹 찾아가서 만주를 침략한 일본을 국제연맹으로부터 추방시키는, 일본을 고립화시키는 외교, 이걸 벌였을 때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는 게 국제연맹 건물인지 아마 그 근처에서 찍은 겁니다. 미국과 유엔을 움직인 글로벌 외교 리더십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여서 교착 상태에 빠진 풀 수 없는 매듭 남북한 소련 미국 점령 통일정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유엔을 이용하고 미국을 이용해서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승만의 외교 리더십. 그에 반해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통일정부를 세운다고 김일성을 찾아가죠. 소련 스티코프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 한계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두 사람.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국부는 김구요, 이승만은 독재자입니다. 이 역사의 왜곡과 조작을 하루속히 바꿔야 되겠어요. 이 역사 왜곡 조작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밑에 한 줄 써 있습니다. 제가 썼어요. 이 바보야, 민족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이야. 민족? 북한 민족은 우리 민족인데 소련에 충성하는 공산당은 이승만 말 맞잖아.
소련으로 가라. 매국노다. 이겁니다. 김일성 일가, 꼭두가시 일가와 북한 우리 동포를 구분할 줄 모르는 이 공산주의 중독자들. 공산주의에만 중독되는지 미인계다 뇌물에 중독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친북 주장들. 정신 깨야 돼요. 이 바보들. 바보들입니다. 통일은 자유통일로 해야만 민족 통일이 되는 겁니다. 공산 노예 통일하면은 살 수 있겠어요? 만약 이승만이 미국이 아니고 중국으로 망명해서 중국서 공부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민족 통일이 아니고 자유 통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